만약에 돈이 없는데 정말 파티룸을 창업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PD님도 영원으로 창업하시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최근에 에서 저렴한 이자로 빌려줬잖아요. 사실 1년 동안 무이자예요. 1년 동안 무이자예요? 아, 그건 몰랐네. 본질님, 요즘에 파티룸 창업을 되게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파티룸이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 파티룸이라는 말 뜻을 보면은 파티가 모임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룸은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면 와인 모임, 독서 모임, 동창회, 동아리 모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모임,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모여서 술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모일 때 예약하는 곳이 바로 파티룸입니다. 파티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간을 제공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 대여라고도 부릅니다. 술이나 음식 같은 것도 판매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공간 대여이기 때문에 술이나 음식을 팔면은 불법이에요. 술이나 음식을 팔려면 뭐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은 구청에서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음식을 포장해 오거나 배달해 먹거나 아니면 그 공간에서 음식을 해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죠? 손님들이 직접 음식을 뭐 가지고 와서 또는 이제 배달을 해 와서 먹는 거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죠. 알겠습니다. 파티룸에도 다양한 컨셉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브라이덜 샤워, 게임 파티룸. 그런데 본질님이 운영하시는 파티룸은 어떤 컨셉이신가요? 일단 제가 운영하는 이제 언디파인이라는 브랜드의 파티룸은 올인원 컨셉이에요. 저희의 이름과도 관련이 있는데 언디파인이 정의하지 않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내가 정의하지 않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정의하도록 그런 브랜드 네이밍을 했던 거예요. 이 공간 안에서 루프탑을 즐기고 뭐 보드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컨셉이고, 그래서 저희의 파티룸의 컨셉은 언디파인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 파티룸은 코로나 이후로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요즘 경쟁이 심해서 폐업하는 파티룸들도 되게 많잖아요. 많죠. 지금 파티룸을 창업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걸까요? 당연하죠. PD님 최근에 창업을 했잖아요. 네. 지금 돈이 벌리고 있나요? 네. 짭짤합니다. 저희가 PD님의 그 이수역점 사례로도 마지막으로 영상 컨텐츠를 만들 예정인데 아마 그 영상을 보시면 분들이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또 오픈하자마자 이 정도 성과가 나올 예상은 못했잖아요. 어떤 사업이든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경쟁이 많아져도 결국에는 이 사업에서는 잘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고 살아남고,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도태돼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업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티룸을 창업할 때 초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이거는 매물마다 컨셉마다 다 케바케긴 한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그 3천만 원에는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된 금액인 건가요? 그렇죠. 보증금, 뭐 인테리어 비용,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원래는 한 2천만 원만 있어도 할 수 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공사 자재 비용이나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맞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자재비도 좀 더 저렴했거든요. 인건비나 자재비도 오르고 심지어 보증금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만약에 돈이 없는데 정말 파티룸을 창업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PD님도 영원으로 창업하시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최근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저렴한 이자로 빌려줬잖아요. 그 돈으로 이제 이수역점을 창업을 하셨어요. 네, 사실 1년 동안 무이자예요. 1년 동안 무이자예요? 아, 그건 몰랐네. 그럼 거의 그냥 1년은 공짜로 빌려준 거네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은 자기 자본 없이도 이런 파티룸을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수익은 어떤 기획으로 어떤 전략으로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 사례들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익 같은 경우는 최소 200만 원 정도에서 한 최대 7, 80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이 7, 800만 원 정도를 만들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한 200에서 한 400 정도? 이 정도 순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파티룸 운영을 잘 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파티룸을 아무 데서나 한다고 절대 이 정도 수익을 만들어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직장인이 부업으로 파티룸을 운영할 수 있나요? 직장인 분들도 실제로 지금 파티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분도 대기업을 다니면서 파티룸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자기 시간이 남는 직장인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파티룸 운영을 하시고, 직장인 분들도 파티룸 운영을 하는 건 당연히 처음에 오픈을 할 때는 조금 많이 바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직장을 다니면서 공간 세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럼 본질님 기준으로 파티룸 운영의 핵심은 뭘까요? 사실 다 중요한 것 같은데 매물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중요하고 공간 세팅도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뭐 말씀드리듯이 442 이 배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4가 이제 매물, 그다음에 4가 마케팅, 그다음 2가 공간 운영, 이 세 가지를 다 잘 해야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티룸 창업을 할 때 꼭 피해야 되는 매물이 있을까요? 저는 오피스텔에서 하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오피스텔에서 하는 분들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민원이에요. 오피스텔이 막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래층, 위층, 옆층에는 주거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밤에 파티를 하고 있으면 자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실에 전화하고 항의하고 민원 넣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에서는 웬만하면 창업을 하지 않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하인데, 지하도 다 같은 지하가 아니고 이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지하들이 있어요. 딱 들어가 보면 이 곰팡이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꿉꿉한 걸 넘어서 이제 쾌쾌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 데서도 파티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지하가 워낙 싸니까. 그래서 가보면 다 똑같이 막 인센스 스틱 그 향 피워놓고, 고객들도 지하 있는 데보다는 당연히 지상으로 막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는 또 장마철이나 누수 발생되면 난리가 나요. 물이 뚝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하철역에서 먼 매물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파티룸의 본질이 뭐예요?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모임 공간, 파티룸이잖아요. 근데 지하철에서 멀면은 일단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하철이 먼 사람들이 예약을 많이 안 하거든요. 처음에는 패기 있게 내가 공간 이쁘게 만들고 마케팅 잘하면 되지 생각을 하면서 지하철에서 먼 입지를 계약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조금 되다가도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예약이 좀 안 들어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하철에서 좀 가까운 지역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의 매물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처음 파티룸 창업하려는 사람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 제 생각에는 처음에 파티룸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임차인으로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혹여나 전대차 계약을 요구하는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전대차 계약으로 들어가게 되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많이 날릴 수도 있고 영업에 되게 지장이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의하실 것 같고, 파티룸이 기본적으로 주말 장사예요. 근데 요즘 이제 월세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 이 손익분기점을 넘기가 좀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힘든 경우도 제가 요즘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중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중을 채우기 위해서는 워크샵 손님을 받는다든지, 왜냐면 직장인들은 워크샵은 주중에 하죠. 근데 그 주중에는 막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기가 힘들잖아요.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은, 주부 모임들은 가능할 수 있어도 직장인분들이 워크샵으로는 이런 주중을 채워줄 수 있고, 두 번째로 촬영이나 컨텐츠나 상업용, 업무용 목적일 때도 또 주중 수요를 채워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셉들을 잘 잡고 이런 니즈를 파악하고 들어가면 주중이 공실이 되는 이런 리스크들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전략을 잘 짜고 창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파티룸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이 파티룸은 이런 곳이구나를 잘 하셨을 것 같아요. 파티룸이 단순히 공간만 빌려주는 사업이 아니라 이 공간을 기획하고 설계해서 판매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